60세 이상 노년층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단 5.5%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킹과 K뱅크에 가입한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절 때마다 서울역 매표 창구에는 모바일 예매를 하지 못한 노년층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노년층은 버스를 타고 은행을 찾아가 줄을 서서 직접 거래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 이야기를 준비한 오늘의 강사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하기가 미안하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엄마들은 잘만 하던데 엄마는 왜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못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디지털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로 변하고 있어요.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67.5억 원을 투입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국가에서도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능력이 필수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이용자 만족도 85점 이상 달성, 실용화 지수 3.0 이상 달성, 현장 적용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6가지 주요 인터넷 활용 항목 모두 6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은 디지털 역량, 접근, 활용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더 안타까운 건 스마트폰을 보유한 어르신 56.4% 가운데 74.1%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대상 미디어 교육을 해온 교강사들은 노년층이 디지털 보급률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입을 모아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정도까지는 하지만 각종 앱 사용 방법을 모르고 데이터 비용 발생 원리나 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 메신저 대화의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행에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손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저장하는지 몰라서 화면 캡처로 찍어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앱 설치 방법을 설명해줘도 익히는 어르신이 드물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2017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 부부노인 가구가 3세대가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활용성은 물론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디지털 격차가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일부 장년층이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 극단적인 정보 확산을 부추겨 세대 간 갈등과 공론장의 왜곡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기초부터 탄탄하게 디지털 문해력 기르기. 첫 번째로 말씀드릴 해결책은 기초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데 처음에는 주로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쳤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크게 확장되었어요. 이제는 정보를 찾아 평가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부터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태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역량을 의미합니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력을 제안했어요.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계에서 중시되어 온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앞서는 순위입니다. 유럽연합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보 데이터 활용,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제작, 안전, 문제 해결의 5 영역으로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컴퓨터라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처음에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걸 무서워하셨어요.
혹시 고장 날까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시고 날씨 앱으로 미세먼지 농도까지 확인하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는데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니 밤에 호롱불을 켜면 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두웠던 세상이 스마트폰으로 환해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세요. 스마트폰 부품과 작동 방식, 전원 켜기와 끄기, 화면 잠금과 해제 방법부터 익히세요. 그 다음엔 기본 터치 스크린 사용법을 연습하세요. 터치, 스크롤, 확대와 축소 같은 기본 동작들 말입니다. 살짝 누르기, 길게 누르기, 위아래로 밀기,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기 같은 제스처를 반복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60대부터 9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1주차에는 스마트폰 기초, 2주차에는 전화와 문자와 카메라, 3주차에는 일상생활 활용, 4주차에는 소통과 안전과 여가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24시간 4주에 걸쳐 주 3회 2시간씩 배우는 과정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제2의 두뇌라 표현합니다. 스마트폰만 제대로 활용해도 궁금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었을 때 지도 앱을 켜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을 수 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응급의료 앱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콤마라는 앱은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이 대화방을 만들어 모국어로 이야기해도 각각의 나라 언어로 즉시 자동 번역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서울 디지털재단에서는 어디나 5분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으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설정편, 소통편, 어플편, 제작편 등 4개 주제로 구성해서 총 19개의 강좌를 올려놨습니다. 한 할머니는 노인은 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작은 화면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오랜 시간 시청하기 어려운데 5분 내외라 짧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또래인 시니어 강사가 설명을 해주니 더 알아듣기 편했다면서 화면 속 강사처럼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 해결책, 가족과의 소통 채널 열기. 두 번째 해결책은 가족과의 디지털 소통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일상을 나눌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서 스마트폰의 의미와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카카오톡을 배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아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도 지금 회의 중일까 바쁠까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카톡으로 먼저 바쁘면 나중에 봐 라고 보내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졌어요. 아들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답장하니까 둘 다 편해졌죠. 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가족 간 면대면 대화 시간은 줄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발견되었어요. 이건 나쁜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다른 유형의 소통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방식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 면대면 대화 시간이 많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가족 소통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앤서록이라는 앱은 가족들 간의 1대1로 연결되어 23일마다 제공되는 캐주얼하고 재미있는 문답 질문에 답변하고 이 답변을 연결된 상대방에게만 공유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목소리 또는 입력된 답변들을 통해 평생 간직할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차곡차곡 쌓은 앤서록들을 다시 듣고 둘러볼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을 익히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필요한데 이메일 주소가 없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카카오톡을 내려받고 설치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부터 배워보세요. 그 다음엔 상대방과 대화방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세요. 사진 보내는 방법, 음성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차례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특히 음성 메시지는 글자 입력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후
손자가 매일 학교 생활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제는 손자 일상을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기분이다. 손자가 급식으로 뭘 먹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다 알 수 있어서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딸이 해외 여행 갔을 때 현지 사진을 바로바로 보내줘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시차 때문에 전화하기 어려웠는데 사진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상통화도 꼭 배워보세요. 간편 화상통화 앱을 사용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위안을 받으셨거든요. 한 어르신은 손자 얼굴을 보면서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도움 봉사활동을 한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정보의 생산, 공유, 관리에 매우 적극적인 활용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고 친구 및 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카톡을 주로 사용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세 번째, 해결책 일상생활편의 서비스 활용하기. 세 번째 해결책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은행 업무를 보고 쇼핑을 하고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는 대부분의 상점에 키오스크가 들어설 것이고 스마트폰 활용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 어머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수업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딸이 가르쳐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는지 영 모르겠다 하시더니 선생님께 배우니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며 온라인 쇼핑을 마스터하셨습니다. 포털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마켓, 앱 설치, 물건 장바구니에 담기, 결제 등 전 과정을 배우셨어요. 지금은 복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친정집에는 세제며 마스크, 커피 믹스 등이 쌓여 있을 정도로 온라인 주문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먼저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보세요. 가톨릭대학교에서는 55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설문을 진행해서 25문항의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평가 도구는 디지털 기기 사용, 건강정보 이해, 건강정보 판단 및 활용, 사용 의도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했어요. 이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계좌를 연결하면 잔액 조회, 이체, 공과금 납부까지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은행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토스 같은 간편 금융 앱에서는 가입, 계좌 연결, 병원비 청구까지 할 수 있고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휴면 계좌 조회도 가능해요. 온라인 쇼핑도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무거운 쌀이나 생수를 직접 들고 올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거든요.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몰 같은 앱들을 하나씩 설치해서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폭증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면 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시니어들이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앱으로는 스피치노트가 있습니다. 긴 문장 치기 어려울 때 음성으로 말하면 글자로 변환해주는 앱이에요.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해서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또 돋보기 앱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잘 안 보이는 글씨에 가져다 대면 폰 화면을 통해 글자를 자동으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글자가 옅은 색으로 쓰여 잘 보이지 않거나 흰 바탕 때문에 눈부심이 있다면 색 반전 모드를 활용하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병원 예약도 이제는 앱으로 할 수 있어요. 굿닥 앱을 쓰면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케어닥은 요양시설 검색에 유용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앱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건강 앱을 활용해서 만보기, 혈압 관리도 할 수 있고 비상 연락망 설정으로 긴급 시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앱도 꼭 배워보세요. 지하철 노선도 앱이나 버스 도착 정보 앱을 사용하면 대중교통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길찾기 앱으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추천드려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승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이동을 위한 교통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정부 24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손택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민비서 건강검진, 모바일 지로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 주정차단소 관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도 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문화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얻고 싶다면 캥거루를 설치하면 좋아요. 각종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행사 무료 티켓과 할인 티켓 정보를 제공하고 앱 내에서 행사 참여 등록 및 티켓팅도 가능합니다. 산책하다 만나는 각종 야생화나 나무의 이름이 궁금하다면 모야모를 활용하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식물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올리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이름을 알려주고 식물의 별명, 꽃말, 전설, 약효, 공기정화 능력, 키우기 요령 등 유용한 정보가 담긴 식물 도감도 볼 수 있어요. 급하게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주변에 없을 때는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팩스 번호를 제공해서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과 문서를 팩스로 전송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신분증 등 자주 사용하는 파일을 미리 저장해두면 더욱 편리해요. 네 번째 해결책, 안전하고 현명한 디지털 생활 습관 만들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책은 안전하고 현명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는 편리한 만큼이나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최근에는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정보와 필터 버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교육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실버 세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을 개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생애 주기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재의 일환으로 시니어 파트를 만들어 노인 대상 미디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들이 가득해요. 사진, 연락처, 은행 계좌 정보까지 다 들어있죠. 그래서 화면 잠금 설정은 필수입니다. 비밀번호, 패턴, 지문 인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설정하세요. 화면 잠금을 해두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해요. 카카오톡으로 떠도는 건강정보나 정치 관련 정보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정보를 받았을 때는 항상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뭐를 먹으면 암이 완치된다거나 정부에서 비밀리에 뭐를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의 정보는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해온 전문가는 미디어 활용도의 차이가 있고 쓰는 미디어 플랫폼의 차이가 나고 그 결과 문화가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사건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기도 조심해야 해요. 긴급히 돈을 보내달라거나 상금에 당첨됐다는 식의 메시지는 99% 사기예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서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라는 식의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진짜 경찰은 전화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앱을 설치할 때도 주의하세요.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고 권한 요청이 나올 때는 꼭 필요한 권한인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계산기 앱이 전화번호 접근 권한이나 카메라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면 이상한 거죠.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거부하시는 게 안전해요. 박수로 폰 찾기 앱을 사용하는 김인순 씨는 평소 집안일을 하다 휴대폰을 놔둔 장소를 자주 잊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생했던데 박수 3번을 빠르게 치면 휴대폰에서 진동과 함께 요란한 알림 소리가 울려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디지털 생활 습관이에요. 데이터 요금도 관리해야 해요.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동영상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닫아두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시고 한 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두시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 보안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해줍니다. 귀찮더라도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관리도 중요해요. 모든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세요. 특히 은행이나 금융 관련 앱의 비밀번호는 더욱 복잡하게 설정하시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부터 탄탄하게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세요.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컴퓨터라는 걸 이해하고 기본 조작법부터 차근차근 익혀보세요. OECD에서도 미래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꼽을 정도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디지털 소통 채널을 열어보세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상통화를 통해 가족들과 더 자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병원 예약, 교통정보까지 이제는 모두 집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리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런 서비스들을 익혀두시는 게 필수예요. 넷째, 안전하고 현명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구별, 사기 예방 등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 중 강사의 설명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문자 카카오톡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1대1로 끈질기게 설명해드려야 겨우 익힐 정도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 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연계해 어르신들과 1대1로 매칭해 진행한 교육이 큰 효과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SK텔레콤에서는 69.7세 평균 나이에 시니어 강사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최고령자가 82세, 최연소가 61세예요. 이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입니다. 매장 직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속도나 말은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시니어 강사는 우리가 따라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주니 좋다며 눈높이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수강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갖고 있어 설명이 쉽고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도 궁금한 점을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어 교육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내 노인복지관의 시니어 IT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한 할머니는 그저 스마트폰 하나 쓰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디지털 능력을 기르는 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이 여전히 이 시대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78세 박중수 씨는 복지관에서 박사님으로 통할 정도로 디지털 전문가가 되셨어요. 양옥희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는데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니 밤에 호롱불을 켜면 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두웠던 세상이 스마트폰으로 환해진 느낌이었다고 하시며 이렇게 좋은 걸 다른 노인에게도 권하고 같이 배우고 싶어서 기꺼이 교육봉사단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수강생은 자식들이 스마트폰을 사줘도 전화랑 문자 메시지만 겨우 보내는 정도였는데 복지관에서 봉사단 선생님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이렇게 연하장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으니 스스로 너무 뿌듯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할머니 수강생은 스마트폰 배우면서 인생 새막이 열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한 정책기자는 어머니에 대해 뒤늦게 열공 중인 엄마의 모습이 여느 때보다 활기 있고 당당해 보인다. 나한테 매번 부탁하기 치사해서 시작하셨다는 스마트폰 완전 정복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어르신 한 분은 어렵다고만 하시던 스마트폰에 푹 빠지셔서 다음 달부터는 동영상 편집을 배우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하셨대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고 설정 메뉴부터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카톡 배웠어요라는 간단한 메시지라도 좋아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7.5억 원을 투입해서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시니어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의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디지털 배움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지역, 어디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검색이 가능해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관, 이 배움터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물론이고 키오스크 체험, 문서 작성, 동영상 편집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서 시니어를 위한 IT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 여러분이야말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스마트폰 등 IT 기기와 친해질수록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질 것입니다. 나이를 탓하고 급변하는 세상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하루가 달리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시니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시니어 커뮤니티를 만들어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화면, 밝기 조절, 글자 크기 조절, 소리 설정 등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설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